안녕하십니까. 시큐레이어 기술연구소 문일주 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딥러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란 기계 학습 및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할 때 다양한 기법으로 기존 데이터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확장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딥러닝이 발전함에 따라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딥러닝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기계학습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질 좋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도메인에 따른 데이터의 빈곤 현상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바로 이미지 분야입니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은 원본 이미지를 회전, 반전, 노이즈 추가, 색상 조정, 자르기 등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증가시켜 오버피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들은 텍스트, 테이블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텍스트나 테이블 데이터는 의미론적인 구조와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장 내의 단어의 순서를 임의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문장의 문맥을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행과 열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데이터 증강은 이러한 종속성을 고려하므로 이미지 증강 기법과는 다르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미지 증강 기법을 제외한 테이블, 타임 시리즈,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증강 기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간의 발전과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 텍스트, 테이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영역에서 두 기술을 사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두 기술을 사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불리우며 2014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주로 이미지 생성 및 생성 모델링 작업에 사용되며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병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간의 활발한 연구로 인해 간을 테이블 데이터에 적용하여 데이터 증강을 꾀하려는 연구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할 테이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서는 두 가지 기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앞서 말한 간 모델을 기반으로 한 테이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기법 중 하나인 BAMT 간입니다. BAMT 간의 목적은 원시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며 클래스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기법에서 스무트와 DC 간을 활용한 BAMT 간을 제시합니다. BAMT 간은 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무트 간을 사용하여 데이터 불균형을 문제를 해결하는 아그멘테이터를 구현하고 생성된 데이터는 DC 간 모델을 이용해 증강이 됩니다. 또한 중복 데이터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성 손실 함수를 도입해 이를 방지합니다. 이미지 변환과 학습을 위해 CNN 피처맵으로 변환 후 학습이 끝나면 데이터는 다시 테이블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 데이터와 원시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증강을 완료한 후 샘플링 단계에서 일정 품질 이상의 데이터 집합을 선택합니다. BAMT 간은 이런 방법으로 간을 활용하여 테이블 데이터를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법은 DVA1호 변분 오토인코더를 이용해 수치형 학습 데이터를 자동 증강시키는 기법입니다. 오토인코더 기반의 변분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자동 증강 기법을 제안합니다. 동작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오토인코더와 변분 인코더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는 차원 축소와 노이즈를 제거를 위해 주로 사용되며 잠재 공간은 구조적이지 않고 결정론적입니다. 반면에 변분 오토인코더는 확률적 모델링과 데이터 생성에 중점을 두며 잠재 공간을 연속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결국 DVA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처리된 테이블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둘째, 각 변수별로 클러스터링을 거쳐 그룹 기준으로 원핫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셋째, RFECV라는 재기적 특성 제거를 교차 검증으로 수행하는 기법을 통해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분 오토 인코더로 데이터를 증가시킵니다. 다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증강 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타입 와핑 기법으로 시간 t와 시간에 따른 데이터 값 x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기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i, tx에 대해서 시간만 델타 퍼센트 증가한 t 프라임 i를 xi를 구합니다. 모든 t 프라임 i, xi에 대해 스플리안 보관법으로 곡선을 만듭니다. 곡선을 이용해 원분 시간 ti에 대한 예측값 x 프라임 i를 얻은 후 모든 ti, x 프라임 i를 합치면 원본 데이터와 성질은 동일하고 길이만 델타 퍼센트 증가한 시계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법인 타임 도메인 기법은 강도를 변형하는 스케일링 방식과 노이즈를 추가하는 지터링 방식이 존재합니다. 스케일링 방식은 랜덤 스칼라 값을 곱해 시계열의 진폭을 조정하는 기법이고, 지터링 방식은 각 값에 일정한 분포의 노이즈를 더하는 기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데이터 증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법인 프리쿼시 도메인 기법은 시계열 데이터를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다양화하는 기법입니다. APP 방법과 AAFT 방법으로 나뉘는데, APP는 진폭 스펙트럼의 일부를 원본의 평균과 분산을 갖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대체하고, 위상 스펙트럼의 일부를 제로민 가우시안 노이즈로 대체합니다. AAFP는 위상 스펙트럼을 무작위로 섞은 후 인버스 퓨리의 변환을 진행하여 진폭은 변하지 않고 위상만 변하게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기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EDA 기법, 백트랜스 기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기법들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챗GPT 등장 이후 챗GPT를 이용한 텍스트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기법이 제한되었는데, 해당 기법은 시간 관계상 동작 과정 대신 아그GPT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는 대규모 코퍼스에 대해서 사전 학습이 되었으며 더 넓은 의미의 표현 공간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 향상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챗GPT의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수동적으로 주석이 달린 많은 샘플이 도입되므로 챗GPT에서 생성된 언어는 인간의 표현 습관과 일치하다고 합니다. 챗GPT는 강화학습을 통해 다양한 표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생성된 데이터의 품질이 높은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테이블, 타임 시리즈,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영역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 증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등장 이후 현재까지 이미지 분야에서 활용하게 되며 생성형 모델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테이블, 텍스트 분야는 데이터 증강 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힘들고 특정 데이터에서만 효과가 있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챗GPT의 등장으로 향후 생성형 모델을 기반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